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해봤냐면 f'x를 이용해서 관찰을 3번 했죠. f'x의 부호를 관찰하셨고 f'x의 증가 감소를 관찰하셨고 f'x와 축을 둘러싸인 넓이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fx의 그래프를 기존보다 조금 더 엄밀하게 그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쭉 수업을 듣다 보면 아, 이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를 곧 하게 됩니다. 됐죠? 오늘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맨 처음에 시작은 하지만 조금 더 이따간 또 못 알아듣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뭐만 하냐면 1, 2,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만 해요. 1, 2,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일단 1차 함수부터 좀 가보죠. 1차 함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1차 함수부터 가보죠. 1차 함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무조건 뭐만 있으면 되냐면, 기울기하고 한 점만 있으면 돼요. 기울기하고 한 점. 1차 함수는 1차식이죠? 그래서 무조건 몇 개 필요하냐면, 정보가 2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보 2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것과 한 점. 물론 그게 절편으로 주어지면 되게 좋죠. 기울기가 m이고 절편이, y절편이 n이면 mx 플러스 n이라고 쓸 거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m이고 진하는 한 점으로 주어져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거든요. mx-x1 플러스 y1. 근데 뭐가 있어도 되냐면 점이 2개의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정보 2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면 정보가 2개 필요합니다. 2차 함수죠. 그럼 정보가 3개 필요해요. 3차 함수죠. 그럼 정보가 4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n차 함수는 정보가 n 플러스 1개가 있어야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정보라는 말을 쓰시죠? 라는 얘기면 그게 점이어도 되는데 미분값의 정보여도 괜찮고 아니면 함수값의 차이여도 정보거든.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3차 함수면 4개가 필요하고 2차 함수면 3개가 필요하고 1차 함수면 2개가 필요한 거라고. 이해되셨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n차 함수는 n 플러스 1개의 정보가 필요한 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차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엄청 쉽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엄청 쉬운 거고 2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게 되면 정보 2개가 나왔으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기울기는 3-2라고 하는 것분에 0,1 그러니까 2라고 쓰시면 되는 거니까 1짜리 나와서 아 y는 x 3,0 지날 거면 마이너스 3 정도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쓰는 거야. 됐어? 그래서 1차 함수는 어려울 게 1도 없어. 정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 하나는 해야 되잖아? 1차 함수에서 뭘 기억할까? 라고 하면 기울기를 기억하셔야 돼.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축이 있을 때 직선이 들어오면 여기 나와 요 세타 값이 있죠? 그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이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1차 함수는 단순합니다. 정보 2개 있으면 돼요. 점 2개건 기울기랑 한 점이건 상관없습니다. 정보 2개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실 건 그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세타 값,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쓰시면 돼. 됐죠? 요 얘기는 나중에 접선 가서 또 쓰일 겁니다. 이제 2차 함수로 가볼 건데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축에 관한 대칭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fx라고 하는 것이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보 3개 필요한 게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a, b, c라는 변수를 3개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밀수를. 그래서 정보가 3개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표현형도 괜찮고 혹은 어떤 표현형도 네,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이런 표현형도 괜찮고 혹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꼭지점의 표현형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프에 그릴게요 라고 생각을 하면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 예를 들어서입니다. 가 fx라고 할 때 이 포인트가 알파, 이 포인트가 베타, 콤마 0이라는 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포인트가 0, c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의 좌표가 P, Q. 2차 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축의 방정식이야. 축은 당연히 꼭지점의 x좌표인 P. 그런데 그것은 알파와 베타로 표현해보면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 중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혹은 A, B, C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됐죠? 이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2차 함수는 미분하면 뭐죠? 우리는 이제 미분적분 얘기하는 거니까. 2차 함수 미분하면? 네, 1차 함수죠.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하기로 하냐면 이게 만약에 f'x라고 하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면 지난 시간에 그래프의 개형을 해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함수값의 차이, 즉 요만큼의 넓이를 s라고 하면 그 형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함수값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는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 괜찮아? 그러면 함수값이 똑같으려면 간격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안 똑같네? 네, 간격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 간격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네.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넓이가 똑같으려면 직선이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합동해야 돼서 간격이 같아야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간격이 똑같을 땐 넓이가 같을 거고 넓이가 같다는 건 높이가 같다는 거고 이 높이가 똑같다는 건 둘의 함수값이 뭐 할 거라는 얘기겠어? 같을 거라는 얘기겠지. 괜찮아? 이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fx 2차 함수와 그것의 미분된 1차 함수와의 관계가 되겠어요.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요 그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거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예시를 들 거냐면 거기 아마 2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2번 문제 2차 함수 fx의 도함수 f'x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잘 있어서 2 곱하기 x-k라고 들어와 있고 거기에 f0이라고 하는 것과 f2의 값이 똑같습니다 라고 조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k의 값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도 있냐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루션 1 fx라는 걸 진짜로 적분을 합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되긴 돼. fx를 진짜 적분합니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x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c라고 저는 적분을 시킨 다음에 f0 값과 f2 값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 0을 대입한 c라는 값과 2를 대입한 2는 4,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똑같으니까 k의 값은 1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돼. 근데 솔루션 2 F0과 F2가 똑같아야 한다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방정식 f'x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절편으로부터 간격이 똑같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야 넓이가 같을 테니까. 그래서 K가 1이야. 이게 낫지 않겠냐는 거지, 내 말은. 됐지? 2차 함수의 대칭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a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축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축은 미분시켰을 때의 절편이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그 관계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자주 안 써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문제 풀 때는 너희가 하던 방식대로 풀면 똑같아져. 됐지? 그래도 배웠으니까 한번 요 방법을 풀어보려고 그 예시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이제 3차 함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3차 함수로 가볼 건데 3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2차 방정식 f'x는 0이 어떤
근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시면 f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 f'x라는 것에 대해서 f'x는 0의 근에 관해서 fx 3차함수의 그래프의 경향이 달라지는데 일단 기억할 건 최고차계수 양수라고 생각하면 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세 가지야. 그래서 거기에 책에 1번, 2번, 3번에 동그라미가 있는 거야. 됐지? 세 가지인데 어떤 개형이 있습니까? f'x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있을 때 붕 떠 있고 접하고 두 개의 근을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우리 fx 조금 엄밀하게 그리는 걸 배웠지.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잘라주시고 됐어? 이렇게 그리면 잘라놓은 형태까지는 이 왼쪽은 위로 블록한 형태로 이렇게 그리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한 형태로 이렇게 그리게 된 거지. 됐지? 아까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색깔을 좀 바꾸고 그렸는데 지금 이제 그냥 그릴게요. 여기서는 올라가다가 미분값이 0이어야 돼. 0이었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올라가는 거지. 됐어? 그 다음 이 형태는 증가했다가 미분값 0, 감소했다가 변곡, 감소했다가 미분값 0,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갖겠습니다. 라고 해서 너희들은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f'x의 꼭지점 x좌표가 fx의 변곡점이 되는 거죠. 됐죠? 변곡점이 되는 거고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변곡 접선은 이 점에서는 뚫는 접선, 이 점에서의 뚫는 접선, 이 점에서의 뚫는 접선을 의미하게 돼요. 괜찮으세요? 어쨌든 3차 함수는 세 가지의 개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만 조금만 엄밀하게 한번 더 그려보죠. 극값 두 개를 갖는 케이스 있잖아요. 극값 두 개를 갖는 케이스는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그래프의 비율을 좀 맞춰서 그려주셔야 되는데 요 그래프의 비율은요. 제가 다다음 강좌에서 함수의 비율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더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왜 그런지보다는 그냥 수치가 이런 비율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 이게 y는 fx라는 3차 함수야. 근데 그 3차 함수가 f'x는 0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즉 다시 얘기해서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죠? 라인을 그려줘요. 극대값이 있죠? 라인을 그려줘요. 그럼 만나는 포인트가 있죠? 됐죠? 그 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 있는 변곡점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요 형태의 라인을 그려보면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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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이렇게 써요. 괜찮으세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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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비율 정도만. 나중에 이게 뭔지도 알려줄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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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써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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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게 되고 요 라인, 변곡점 라인에서 상수 라인을 그리면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의 비율은 요 형태를 제가 만약 1, 2라고 한다면 요 비율은 몇이 될 거냐면 루트 3이라고 하는 비율이 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요 비율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외우셨던 분들이 쌤 3차 함수에서는 2대 1이래요. 뭐 1대 루트 3이래요. 이런 것들을 외우셨을 거란 말이죠. 그 비율이 1대 2가 극값과 변곡점과의 관계 비율이고 그 다음 루트 3이라고 하는 비율이 근과 여기 나와 요 점이에요. 근과의 관계 비율이에요. 극값과 근의 관계 비율. 됐어? 근데 지금은 거기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외워주시면 돼. 지금은.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이런 의미야 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려줄게. 됐죠? 자, 1대 루트 3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리를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보시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극대를 갖고 극소를 갖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중근을 갖거나 혹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만 나오니까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려드릴 게 뭐냐면 3차 함수야. f'x 2차 함수의 판별식, 즉 근이 있냐 없냐를 생각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2차 함수 f'x가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면 그때는 3차 함수가 극값이 없어. 3차 함수가 극값이 없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거고 1대1 대응이 역함수 존재, 증가나 감소, 극값 같지 않는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됐지? 3차 함수가 요런 조건입니다. 라고 나오면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요렇게 바라보시면 틀리잖아요.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썼을 때의 f'x 판별식이니까 요걸 외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됐죠? 요 개념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개념만. 오케이. 그러면 예시를 한번 좀 해볼까요? 요 1번과 2번만 잠깐만 해볼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 곱하기 x-3이라고 하는 것은 x는 k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네, 어딜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0이 있었겠죠? 그쵸? 여기 3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리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극값까지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극값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극값하고 비율이 2라고 하는 것 때 1의 비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k값을 2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미분하는 게 아니라. 됐지? 그 다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x는 x는 k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쟤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0이라고 하는 것과 루트 3이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루트 3에서 0이 되는 것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3 루트 3이요. 네, 여기서 0이 되는 것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0 지나가기 그래야지. 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인데 이 0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냐면 변곡 나오지 않겠니? 그러면 문제에서 K에서 극소가 나온다는 이 극소의 포인트가 있다면 이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는 거야. 그게 여기 나와 이 비율이 1대 루트 3이라는 거거든. 됐어? 그럼 여기 3루트 3이야? 그럼 여기 3입니다. 그래서 K의 값은 3이에요. 이렇게 비율로 구하시면 된다고. 미분해서 0인 걸 구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3차 함수는 언제나 그 비율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이렇게 3차 함수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4차 함수를 한번 해보죠. 제가 풀어드리지 않는 예시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4번을 보시죠. 4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fx라는 것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와 그것의 도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개형과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그래프를 그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f'x라고 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근을 몇 개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근을 갖거나 혹시 근이 2개가 있거나 혹시 근이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어. 아니면 이렇게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근을 갖는 형태가 f'x라고 생각을 해. 그랬을 때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미분값 0이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의 플러스고 플러스고 힘들어. 이렇게 된다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맞아. 여기 나와 있는 거 선생님 감소하다가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하는. 맞아. 선생님 그럼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맞아. 얘는 감소하다가 멈췄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맞고 얘는 그냥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들이 사실은 4차 함수의 다야. 4차 함수의 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f'x가 근을 하나 갖거나 혹은 하나와 중근을 갖는 케이스는 극소값밖에는 갖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f'x가 3개의 근을 갖게 되면 각각의 근이 극소와 극대와 극소로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럼 우리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이제 말로 하는 거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x, 4차 함수의 f'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극값 3개. 서로 다른 3개의 식을 가지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극대값이 존재한다. 극값이 3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 f'x가 근이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근과 중근을 갖는다면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그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다 나눠드린 것뿐입니다. 괜찮아? 근데 선생님 이거 아까 3차 함수처럼 그냥 몇 개라고 알려주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5개인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5개 아니야. 5개 아니고 시험 문제 풀기 위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다시 해줄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몇 개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6개를 기억하셔야 돼. 4차 함수 몇 개라고? 6개라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6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4차 함수를 바로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칭형을 2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칭형은 이렇게 생겨먹은 x의 4제곱과 같은 극소값이 하나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극소값 2개의 극대값 하나가 들어오는 이렇게 생겨먹은 2개의 극소의 포인트가 같은 함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x의 4제곱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x 4제곱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죠. 됐죠?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축이 y축이야. 이게 축이 y축이야. 그럼 너희들이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부르지. 혹은 y축 대칭. 그랬을 때 ax의 4제곱에 플러스 bx의 제곱에 플러스 c라고 대칭형을 우함수라면 이렇게 쓰실 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x는 a라고 생각을 하면 k라고 하죠. a가 있어서 k라고 이게 x는 k라고 하는 축에 관한 축대칭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만 바꾸시면 돼. 왜? 무슨 이동이니까? 평행 이동이니까. 그래서 대칭형 2개의 그래프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그때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대칭형 말고 비대칭형인데 비대칭이야. 그런데 극값이 하나인 케이스가 있어. 극값이 하나. 비대칭이면서 극값이 하나인 케이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생겨먹은 비대칭으로 나오거나 혹은 미분값이 0인 포인트로 비대칭이 나오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 이 포인트는 미분값이 0이 되는 포인트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으로 잘라주면 이 근이 3중근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당연히 꺾어 올리면 왼쪽 미분 가능, 오른쪽 미분 불가 이렇게 절대값의 그래프도 얘기할 수 있고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비대칭이라고 하는 형태의 극값이 3개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대칭의 극값 3개.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나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를 얘기하게 되겠죠. 괜찮으세요? 예. 근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면 사실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미분된 그래프가 3차였기 때문에 누구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왔을 건데 얘는 3차가 3개의 근을 갖고
그 세 개의 근이 간격이 똑같은 형태가 f의 프라임이었어. 그게 이 대칭형이야. 근데 이 비대칭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기는 한데, 극값이 세 개 있긴 한데, 어떤 값 알파와 어떤 값 베타와 어떤 값 알파로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간격이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극값 차이가 나오겠지. 간격이 다르다는 게 이 넓이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게 될 테니까. 괜찮으세요?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요. 대칭형 2개. 비대칭형의 극값 하나. 비대칭의 극값 3개. 여기 나와 있는 6개만 외우시면 시험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4차 함수에 대해서 좀 몇 개를 풀어볼까요? 몇 번으로 가보실 거냐면 1번하고 1, 2, 3번으로 다 가볼까요? 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 fx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x는 3과 7에서 같은 최소값. 근데 4차 함수가 같은 최소값을 갖는다는 게 이 자체가 극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3이라는 포인트하고 7이라는 포인트에서 같은 최소값을 갖는 이런 형태의 대칭형의 그래프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중심이 5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극대값은 같은 간격이라고 얘기했으니 5가 나오는 게 맞고요. 괜찮으세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fx라고 하는 거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 k라고 하는 라인을 하나 생각을 하셔서 fx-k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 계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f5가 10이라고 했으니까 f5-k라는 것은 5를 집어넣으면 16 나올 거라는 거지. 근데 f5의 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0-k구나.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k의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6이 되겠구나.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fx는 집어넣으시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칭형이야. 두 번째로 가볼까? 두 번째를 보면 fx의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이며 알파, 베타에서 각각 극소값 -1과 4를 갖고 x는 감마에서 극대값 10을 갖는다. f'x와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게 말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거야.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알파, 극소값 -1이면 4라고 하겠네요. 알파, 4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더 밑에 있어서 베타, -1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극대값 감마, 10이 될게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어디서 왔겠니? 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fx니까 한 단계 위로 올려보는 거지. f의 프라임 x 생각해 볼까? 좋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증가, 감소가 되는 요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냐면 미분값이 는영되는 포인트. 그러면 f의 프라임 x는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생각.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f의 프라임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이 얼마냐? 고 물어보는 거죠.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아시죠? 10, 4, 6 10, -1, 11 정답은 17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f의 프라임 x의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fx의 함수값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 괜찮으세요?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7번으로 한번 가보죠. 아니요, 3번으로 한번 가보죠. 3번 가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fx의 최고차 계수가 1, 절대값을 취해서 3에서만 미분 불가인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4차 함수가 제가 좀 빠르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 이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들이 있는 게 6개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절대값을 취해서 3에서 한 포인트에서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 게 이건 안 돼요. 이건 미분 불가가 생기면 무조건 2개죠. 그쵸? 아예 없던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건 2개이던가 2개이던가 4개이던가 여기는 2개이던가 없던가 여기는 2개이던가 4개이던가 2개이던가 여기는 2개던가 4개던가 2개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것들은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 즉 꺾어 올려서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2개나 4개 짝수개로 생깁니다. 유일하게 이 3중근을 갖는 것만 꺾어 올리면 절대값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와서 스무스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요 포인트 하나에서만 미분이 불가가 나오게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4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취해서 미분 불가능하다. 어디에서? 한 포인트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아, 3중근 가져야 돼. 근데 F'4가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끝났어. 아, 그럼 3하고 4가 있는데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3중근 끝.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는 x-3, x-4의 몇 제곱? 세제곱, 문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네, 3차하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이 3차 함수 3개, 4차 함수 6개 이렇게 그려드린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3, 4차 함수의 그래프, 1, 2, 3,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까지 그려보는 걸로 하고 다음 강에서는 두 번째 강의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